자,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문제를 정말 많이 만들어 봤다 했을 때, 그러면 이 문제를 만들고 난 다음에 얻은 결론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선택지라고 하지 말고 문제풀이라고 하는 패턴이 있어요. 문제풀이에 들어갈 때 원래 뭐 내용일치 문제도 있고 보기 문제도 있고 또 뭐 범위형 문제, 다르게는 사례형 문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모든 문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사실 내용일치 문제예요. 내용일치 문제. 왜 그런지 나중에 더 보면 더 확실히 이해가 될 건데, 이 내용일치 문제를 만들 때 적절한 선택지를 만드는 방법과 적절하지 않는 선택지를 만드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그럼 적절한 선택지는 무조건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어떤 문제 유형이든 내용일치라면 적절한 선택지는 선택지의 내용이 지문의 말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요 원칙에서 어긋났을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설 문제다. 문제질이 좀 떨어진다. 뭐 이렇게 애매하냐. 이렇게 간다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를 만드는 방법이 조금 더 어려워요. 이게 내가 제일 처음에 막 엄청 날카롭게 개발했을 때는 30가지 유형으로 개발했어요. 근데 이게 30가지 유형을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적용 못 하겠는 거야. 이게 27번에 28번에 뭐 이렇게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5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없는 내용을 삽입할 수 있어요. 근데 얘 굉장히 무서운 거 알아요? 예를 들어 지문이 꽤 어려워요. 지문이 내가 좀 어려워. 이 정도 요즘 긴데 다 읽고 난 다음에 3번과 4번이 이제 남았어. 이제 얘는 애매하고 얘는 본 적이 없는 거야. 그죠? 그리고 적절하지 않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럼 얘는 좀 애매하고 얘는 본 적이 없어. 그럼 애매하다는 건 어디에서 나왔다는 건 대충 짐작은 되죠. 이쯤 어딘가 나온 것 같고 얘는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럼 원래 이럴 땐 정답 뭘로 해야 돼요? 4번 하셔야 돼요. 없는 내용이니까 얘가 정답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근데 이걸 얘가 애매한 게 걸리니까 얘를 함부로 정답 못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읽어요. 안 보인다. 이렇게 돼요. 안 보인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이제 정답을 해야겠지. 해 안 해? 안 하지. 한 번 더. 시험이 끝나요. 이러면 수능 국어가 완전 끝이 납니다.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이 지문이 어려울 때 이거 만나면 조금 환장합니다. 학생들이.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선우 또는 인과관계 반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과반대. 그 다음에 뭐 어떤 거냐면 A 때문에 B가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B로 인해서 A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A 때문에 B인데 B로 인해서 A가 발생된다는 얘기는 거꾸로 바꿔놓은 거죠. 선택지를 이렇게 뒤집어 놓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한 단어 정도 바꾸는 게 있어요. 치사하게. 근데 얘는 뭐 지문이 쉬우면 별 문제가 안 돼요. 지문이 어렸을 때 정말로 이게 좀 골치 아픈 거고, 지문이 쉬우면 되게 쉽게 처리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요거도 한번 볼 거예요. 이번 첫 번째 시간에는 한 단어 바꾸기도 어렵게 나오면 이런 식으로 짜증나게 어렵게 나올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거 한번 볼 겁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뒤섞기라고 하는 건데, 얘는 지문 읽는 법까지 다 읽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는 반박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건데, 사실 이게 엄밀하게 다 따다다 구별되는 건 아닙니다. 정확히 이건 이거다. 그건 아니고 때때로 예인 대 예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예인 대 예인 것 같기도 하고 뒤섞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 이렇게 구획하는 건 뭐냐면 이점이 있어요. 이점이 나중 되면 이게 처음에 들을 때는 왜 이렇게까지 구별해야 되지 싶지만 익숙해지고 난 다음 보면 눈에 보여. 이거 없는 내용인데? 이렇게 되게 쉽게 고민이 안 되고, 그러니까 알면서 계속 보다 보면 함정이 눈에 보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느꼈냐면 나도 옛날에는 그냥 마구잡이로 풀었단 말이야. 풀고 이거 정답이네. 왜? 정답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다가 나중에 이제 내가 문제를 만들면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지 선택지 막 분석하고 평가원 기출 선택지를 막 분석하고 난 다음에 이 패턴으로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걸 보고 충분히 체화시킨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니까 그냥 답이 눈에 보인다는 거지. 훨씬 더 쉽게. 이건데?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조금 더 답을 분명하고 자신감 있게 찍어내는데 요 방법들은 게 유용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요것들을 써먹어야 되는데 요것들을 써먹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바로 지문 읽기를 하셔야 돼요. 지문 읽기. 그러면 문학을 여기서 이 친구들이 안 들었구나. 내 지문 읽기는 모두가 다 유기적으로 읽게요. 유기적으로 읽기인데 이거 뭐 특별한 방법은 아니에요. 조금 원래 여러분들이 하고 있었던 방법에서 조금 더 틀을 만들어서 가고 있는 건데,
얘를 다르게 얘기하면 뭐가 되냐? 개념어의 계열별 구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예,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자, 다시 흐름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적용을 할 거예요. 얘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 지문을 이렇게 읽어야 돼요. 되게 특별한 방법은 아니고 여러분 정도 수준이 되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오케이? 한번 보여드릴게. 자,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실험을 근거로 합의는 1628년에 뭐를 제시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기억할 수 있어요? 없죠. 당연히 없는 거 아니야, 이게. 기억한 사람 딱 하나 있어. 누구? 생물을 선택감으로 하는 학생. 안 보고도 알고 있는. 그죠? 자,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요? 요약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합의는. 그 다음에 어떤 개념과 연결돼요? 합의는? P의 순환 경로를 제시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랑 같은 말이 될까요? P의 순환 경로와 같은 말이 되겠죠. 그 머릿속에 합의는 괄호는 뭐? P의 순환 경로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머릿속에 그렇게 저장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 두 번째. 반대자들은, 그러면 안 읽어도 반대자들은 어떤 주장을 할까요? 어차피 앞에 말과 같은 말 아니면 반대말이 이어지는 게 글이잖아. 그죠? 그러면 반대자들이니까 앞에 말에 반대겠죠. 뭐라고 반대할까요? P가 순환되지 않는다예요. 근데 읽어보면 그렇게 절대 안 써줍니다. 알겠죠? 그렇게 간단하게 안 써줘요. 뭐라고 말을 바꾸냐? 반대자들은 have를 통해 동맥과 정맥의 말단을 연결하는 통로가 없네라고 지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이게 없다란 얘기는 표면적 의미는 이겠지만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게 없다가 아니에요. P가 뭐 될 수 없다? 순환될 수 없다를 담고 있는 거죠. 통로가 없으니까 P가 순환이 안 돼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기본적으로. 그럼 내가 편의상 합의를 네모를 쳐볼게요. 이렇게. 그럼 반대자들은 당연히 세모를 쳐야 되고, 그 다음에 반대자들과 연결되는 개념은 뭐냐? 동맥과 정맥의 말단을 연결하는 통로가 없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얼마 후 말피기가 새로 발명된 현미경으로 모세혈관을 발견하면서 P의 순환 이론은 널리 받아들여졌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말피기가 중요해요. 그럼 물론 말피기는 합의야.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합의 라인이에요? 반대자 라인이에요? 합의죠. 왜? 얘가 P의 순환 이론을 널리 받아들여지게 만들었으니까. 그죠? 그럼 네모치고, 두 번째로 뭐 쳐야 돼요? 현미경도 한번 쳐야겠죠. 그죠? 이렇게 연결지고, 세 번째로 그래서 발견한 게 뭐다? 모세혈관. 그런데 모세혈관을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당연히 앞에 어떤 말이 바뀌어져 나온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거죠. 동맥과 정맥의 말단을 연결하는 통로라고 생각을 하죠. 당연히. 맞아요? 당연히 안 돼요. 당연히 안 되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건. 당연히 되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반대자들은 이게 없다라고 했는데 말피기가 현미경을 통해 가지고 뭐? 통로가 있음을 발견해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P의 순환 이론이 받아들여진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리고 폐와 그 밖의 기관들은 P가 따로 순환해야 되는 이유를 포함하여 다양한 인체 기능을 설명하는 새로운 생략이 구축이 시작되었다라고 했을 때 새로운 생략은 그냥 새로운 생략이 아니고 앞의 흐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얘는 뭐를 담고 있는 새로운 생략일까요? P의 순환 이론을 담고 있는 새로운 생략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자, 머릿속에 아마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개념의 계열별 구별 한번 해볼게요. 합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머릿속에. P 순환이라고 하는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반대자들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정맥과 동맥의 말단을 연결하는 통로라고 하는 말단 통로가 없다라고 이렇게 연결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 내용은 문맥적으로 봤을 때 얘를 반대하고 P가 순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담겨져 있어야 돼요. 잘 읽는다면. 그런 상태에서 그 다음 누구? 말피기가 나오는 거죠. 첫 번째 연결되는 개념은 뭐고? 현미경이고. 그리고 두 번째 연결되는 개념은 뭐고? 모세혈관이고.
그리고 이 모세혈관이 유기적으로 봤을 때 뭐랑 연결되어서 이거랑 연결되어서 이걸 찾아줬구나라고 말이 바뀌면서 문장을 이해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최종 결론 새로운 생리학이 구축되었다라고 머릿속에 저장이 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새로운 생리학은 당연히 전체 흐름을 봤을 때 뭘 얘기하는 거고 피의 순환 이론을 담고 있는 새로운 생리학이다라고 머릿속에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알겠죠? 당연히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볼 거예요. 볼게요. 자, 동맥과 정맥의 말단을 연결하는 통로를 찾을 수 없음의 문맥적 의미는 뭘까요? 피가 순환될 수 없다. 다르게는 합의의 이론을 반대하였다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모세혈관을 발견하면서의 사전적 의미와 문맥적 의미는 각각 어떤가라고 했을 때 모세혈관을 발견하면서의 사전적 의미는 정말 그야말로 모세혈관을 발견했다예요. 근데 문맥적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정맥과 동맥의 말단을 연결하는 통로를 발견했다. 1차적으로. 2차적으로. 그래서 반대자들의 반박을 눌러줬다. 그래서 3차적으로 합의의 이론을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줬다. 이렇게 갔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사전적 의미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문맥적 의미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당연히 문맥적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전체 글의 흐름이 보이고 기억이 잘 나죠. 그 다음에 그렇게 기억된 상태에서 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기출문제예요. 기출에서 선택지 하나를 뽑아온 건데 새로운 생략을 구축함으로써 피의 순환 이론이 정립되었다. O예요, X예요? X예요. 그럼 기출은 어떤 원리를 통해서 이걸 X로 만들었을까요? 선우가 바뀌어 있죠, 지금.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서 적절하지 않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선택지를 이렇게 다 유형별로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합의의 이론이 수용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생략이 형성되었다. O입니까? X입니까? 합의의 이론이 수용되면서 자, 수용됐고 이전과는 다른 생략은 어떤 말로 바뀌어져요? 새로운 생략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생략에는 이전과 다르다라고 말을 바꿔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새롭다는 게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O야 X야. O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문제는 문제가 없어요. 왜? 자, 요 내용을 요렇게 바꿨을 때 이 새로운 생리학이라고 하는 내용이 지문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다만 단지 선택지는 지문에 있는 말 그대로는 절대 안 내요. 그대로 내버리면 낼 수도 있겠지. 절대까지 좀 심했고 낼 수도 있겠지. 내면 쉬워지지 굉장히. 정답률이 막 90 몇 프로 이렇게 가요.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바뀌는 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새로운 관찰 도구를 통해 사실 출제자는 원래 지문에 어떤 말이 이렇게 말을 바꿔냈을까요? 새로운 관찰 도구 뭐? 현미경이죠. 근데 거기서 현미경이 새롭다라고 하는 보정이 있어요? 보장이? 새로 발명된이라고 있죠. 딱 맞게끔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동맥과 정맥이 발견됨으로써 피의 순환 이론이 널리 받아들여졌다. O예요? X예요? X예요. 왜요? 위화감이 느껴지는 부분이 어디예요? 읽다 보면 이거 이상한데 라고 위화감이 느껴집니다. 원래 여기에 해당되는 지문의 내용을 생각해보면 뭐예요? 동맥과 정맥의 말단을 연결하는 통로예요. 그래서 얘는 되게 치사하게 한 단어를 생략시켜 놓은 한 단어 바꾸기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X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새로운 관찰 도구를 통해 모세혈관이 발견됨으로써 피의 순환 이론이 널리 받아들여졌다. O의 X예요. O고 요 내용은 지문에 있는 내용 중에 현미경이라고 하는 말만 살짝 바꿔놓은 거예요. 자, 지문에 대응되기 때문에 적절하다라고 얘기하면 되죠. 5번에 말삐기는 자신이 관찰한 사실이라고 했을 때 사실 뭘까요, 이게? 지문에 어떤 말을 바꿔놓은 걸까요? 모세혈관이에요. 모세혈관을 근거로 피의 순환 경로를 반대했나요? 아니죠. 반대는 아니고 오히려 찬성을 했기 때문에 반박이 되죠. 이게 반대로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합의는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는 통로를 발견함으로써 라고 했을 때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는 통로를 말로 바꾸면 뭐가 되고? 모세혈관이 되는 거고. 합의 건가요? 아니죠. 자, 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개념어는 이거예요. 물론 합이랑 말픽이랑 둘 다 네모 라인이지만 이렇게 연결되는 고리를 봤을 때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는데 합의를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거죠. 그죠? 같은 계열의 개념어라고 볼 수가 없죠. 그죠? 이렇게 개념어를 비슷하지만 섞어 놓은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뒤섞기라고 얘기해요. 뒤섞기. 계열이 다른 개념어들을 섞어버려요.
이게 무조건 뒤섞기라고 생각하고 자주 씁니다. 마찬가지로 평가원에서. 자, 그렇게 해가지고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에 합의는 자신의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재반박하기 위해라고 쓸 때, 자, 일단 위화감이 느껴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재반박하기 위해 해당되는 지문의 내용이 없어요. 이럴 때 뭐라고 한다고? 없는 내용이 삽입되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말피기의 관찰 결과는 말 바꾸면 모세혈관. 빨리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 이거 늦게 바뀌어지는데요. 저 이거 안 맞아요. 그러니까 늦게 바뀌어지는 친구가 그냥 대충 보고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감으로 오라고 하거든. 이런 것들을 오라고 해요. 그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감으로 푼다라고 얘기해요. 감으로 푼다라고. 이렇게 감으로 풀 경우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지문의 난도가 겁나 올라가요. 그러면 절대로 적용이 안 됩니다. 감으로 풀 경우에. 알겠죠? 두 번째, 아무리 내가 열심히 공부해도 맨날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면 실력 자체가 올라가지가 않아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항상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을 바꾸면서 가야 돼요. 오케이?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말을 바꾸는 능력이 더 늘어나고 적절하지 않는 것도 5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를 대면서 빠르게 판단하다 보면 판단하는 시간과 정확도가 올라가서 나중에는 실력이 받쳐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연습하면 당연히 실력이 올라갈 리가 있나? 없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한번 해야 되고, 그러면 선생님 실제로 문제 풀 때도 이렇게 5개 꼼꼼하게 다 따져야 됩니까? 하면 그건 아니에요.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나도 문제를 풀어보고 시간을 재워보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푸냐? 평상시 연습할 때는 다 5개 따지는데 내가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 때는 맞는 것 같은데? 감으로 풀지. 맞는 것 같아. 이거 뭔가 이상해. 이상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이 이상해로 가는 거지. 그 다음 두 번째로 원래 이 부분에 들어갈 내용은 지문에 뭐여야 돼? 라고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요 부분과 요 부분을 비교해서 같은 말이 아니야. 그럼 얘는 적절하지 않구나라고 하고 정답을 찍고 다음 문제로 가는 겁니다. 비문학에 있어서. 그러니까 직관을 이용한다, 이용하지 않는다. 당연히 이용해, 현실적으로는. 이용하는데 정답을 얘기할 때는 정확히 논리적으로, 명시적으로 말로 얘기하고 넘어가는 거지, 이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실수가 없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실전적으로는. 그리고 시간은 그렇게 해서 아끼는 겁니다. 알겠죠? 다음에 여러분 연습할 때는 이 문제 다 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다 적용을 해봐야 돼요.